오늘 소개드릴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쯔니 로보트 기요사키, 옮김은 안진환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는 법을 어디서 배웠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렸을 때 모노폴리 게임을 하면서 배웠죠. 블루마블의 원형인 게임입니다. 블루마블이 유행할 때 해적판으로 호텔왕 게임이란 제목으로 팔기도 했으며 아직도 팔리고 있습니다. 초록색 집 4개를 하나의 빨간 호텔로 모노폴리 게임에서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는 당신도 기억할 것입니다. 초록색 집 4개를 사서 커다란 빨간 호텔 하나와 맞바꿉니다. 사실상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킴과 내가 현실 세계에서 활용한 투자 공식이자 부자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암흑기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가진 돈을 모조리 긁어 모아 소형주택들을 최대한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경기가 나아졌을 때 4개의 초록색 집들을 팔아 커다란 빨간 호텔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나자 우리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커다란 빨간 호텔과 임대용 아파트, 작은 창고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우리의 생활을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햄버거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혹시 당신이 부동산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햄버거를 만들어 그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축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판매하면 됩니다. 몇 년만 있으면 현금 흐름이 증가해 당신이 지출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 세상에서 커다란 재산을 모으는 길은 이토록 간단합니다. 다시 말해 현대와 같은 첨단 기술 세상에서도 큰 재산을 모으는 방법은 여전히 간단하고 별로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당신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아 가는 집을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합니다. 또 아이들이 미래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게 학교에 보내 공부를 가르치면서도 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도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추천하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 책의 제목이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또는 좋은 직장을 얻어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가 아니라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인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군중을 따라다니기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부자들이 지닌 최고의 자산은 다른 이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만 한다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기간의 힘든 일과 불공평한 세금, 그리고 평생 갚아야 할 빚더미를 얻습니다. 누군가 내게 현금 흐름 4분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먼저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지요. 달리 말해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부자가 될 준비가 된 사람은 쉽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겠죠. 이렇듯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됩니다. 나는 오래전에 목표 설정에 관한 강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업에서 강사는 칠판에 3개의 단어를 적었습니다. 되라, 하라, 가지라. 목표란 이 3 단어 중에서 가지라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강사는 완벽한 몸매를 갖는다는 목표를 예를 들어 그러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대개 어떠한 접근법을 취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량이 늘어나고 땀 흘리면서 피부에도 도움을 주고 엔도르핀이 생성되어 운동하는 순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강사는 답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개선하고 싶다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변화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부자 아버지는 오랫동안 검소하게 살았고 청구서를 내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자산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리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다른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동차도 비싸고 번쩍거리는 것이 아니라 픽업 트럭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와이에서 가장 알짜배기 부동산 한 곳을 사들였을 때 부자 아버지는 30대 후반의 강력한 재력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목표 설정에 관한 그 강좌를 듣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 하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집을 사고 주식시장에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부자들이 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내게 해주려 했던 말은 만일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믿음,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해봤자 결국 가난한 이들이 중산층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대라, 하라, 가지라 공식이 서서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멋진 자동차와 넓은 평수에 새들어 산다면 결국 부자라 할 수 없겠죠. 부자를 따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충고합니다. 곰소하지만 진정한 부를 잃었을 때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언니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은 남의 것이라고, 남들이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여기서 다이어트가 초점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점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냉철하게 생각하고 삶에서의 기쁨을 찾고 미소를 머금은 친절한 사람, 스스로의 일에 성취감을 갖는다면 아름다운 내면과 외면을 갖춘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